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서울 아파트들 보면은 그래도 50% 가까운 자금들 아파트 담보대출 이용해서 집을 매입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금리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뭐 8%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8%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4% 후반에서 5% 초반까지도 이제 대출금리가 오른 것 같아요. 오늘 사례자분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대출 이자가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좀 변동을 좀 줘볼까, 그리고 실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발생한 상황인데 오늘 사례자분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죠. 총 4인 가정의 뻘이에요. 마곡의 LG 연구원 분이시고 현재 서울 가양동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35년 된 가양동 한강타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2021년도에 막 그때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 시작하기 바로 전에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한강타운 아파트 34평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아파트를 9억 6천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현금 5억에 대출 4억 6천 정도 받아서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는 자녀가 어렸었는데 지금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이제 곧 중학생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달 4억 6천 대출을 발생을 한 게 처음엔 3%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40년 원리금 균등상환 하니까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갔었는데 최근 금리가 그래도 이분은 초기 금리를 좀 낮게 받아 변동 이율이 올라가면서 한 1.5%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4.5%까지 올라가니까 월 비용이 2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9천에서 1억 사이 받는 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신데 그 정도 받았을 때 한 달 세후로 통장에 들어오는 600만 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600만 원이 들어오는데 200만 원 정도를 금융비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자녀 2명 교육비에다가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했을 때 되게 빡빡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을 갖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또 정부에서 올 7월 달에 보유세도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현재 고점에서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현금여력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 채널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걸 옮기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본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직 시행을 하시기 전인데 제가 봤을 때 투자는 이렇게 하는 안을 제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게 옳은지. 사실 투자에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안과 B안을 선택했을 때 어느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이분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현장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네, 저희 단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오늘 저희 여기 온 이유는 뭔가요? 오늘 여기는 저희 고객분이 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인데 대출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소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셔서 이 아파트 좀 한번 보고 투자성이나 과연 이사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려고 와봤습니다. 지금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죠? 예, 가양동의 한강타운 아파트라고요. 네. 여기가 총 990세대 그리고 34년 된 아파트입니다. 여기 집값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어느 정도 하나요? 여기가 제가 실거래 시세를 보니까 네. 13억 정도의 실거래가 됐었고 네. 최근에 거래 13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면적은 여기는 전용 84 단일 면적대예요. 다. 전 단지가? 전 단지가 다 똑같아요. 뭐 연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34년 준공된 지 34년 됐으니까 어,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보면 여기 주차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상으로 다 이렇게 좀 불편하게 돼 있긴 하죠. 단지 자체는 관리가 잘 돼 있는 느낌이네요. 깔끔하게. 연식에 비해서. 아, 그런가요? 이거 아파트 보고 네. 나중에 제가 소개할 신도시 아파트랑 비교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편의성이 떨어지긴 하죠. 오래된 거 아무래도 보니까. 예. 신축하고의 비교를 좀 하면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럼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투자성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재 9억 6천에 매수한 아파트가 현재 실거래 가능 시세는 실제로 5월 달에 13억 5천까지 거래가 된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약간 조정도 보이고 급매로 팔려면은 한 13억 정도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로 매각한다 했을 때 이분 자산을 보면 9억 3천 정도의 순 자산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210만 원까지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분이 고려했던 거는 김포 한강신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또 셔틀버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자성을 감안해서 괜찮은 물건으로 한번 제안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상담이 들어갔던 케이스였고요. 그럼 먼저 일단 이 아파트 내용을 보면 현장 갔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9호선 양천향구에서 도보 5분 거리 위치해 있고 또 요 바로 단지 앞으로 CJ 부지 개발을 통해서 마곡 더그리드라는 아파트를 지금 이제 곧 분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랑 사무실 단지까지 들어서게 돼요. 여기에 마곡지구 개발 호재까지 합했을 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고 누가 봐도 괜찮은 단지입니다. 1993년 준공된 아파트로 입주한 지 34년 차가 돼서 재건축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평형대로 34평 단일 평형대 이루어져 있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할 때 평형대가 나눠져 있으면 좀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요소 적고 대지 지분도 각 세대당 15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업성도 괜찮은 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건축을 보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할 때 여기 현재 용적률 209%다 보니까 증가된 용적률을 뭔가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한은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단지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개발 요소는 충분하지만 어쨌든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고 아직 초기 단계고 이런 상황인데 투자성은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반대로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현장을 이제 가서 보고 오겠지만 저희 어디로 왔나요? 네, 지금 김포 한강신도시 문양동 네. 부부에 왔습니다. 여기 한강이 진짜 가깝네요.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강변에 있고 그다음에 저 아파트들 보여요? 멀리? 예. 거기 이제 레미안 아파트 오늘 소개할 단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네요. 마곡에서 저희 출발한 지 지금 한 18분 됐어요. 신호가 없이 쭉 한 번에 오니까 네. 생각보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벌써 다른데요? 아까 그 가양동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네. 일단 여기는 주차가 다 지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녹지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현지 안에서 보면은 꽤 큰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아파트 지금 저희 앞에 보고 있는 이 단지인 거죠? 네, 이게 레미안이죠. 어. 여기 1711세대 넘으니까 단지도 크고 또 커뮤니티 좀 이따 가서 보시면 단지 커뮤니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준신축 정도로 분류하면 될 10년 차니까 준시축이라고 13년 차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연식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녹지가 잘 갖춰진 거예요. 현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 여건이 되게 우수해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앞으로는 청수초등학교, 뒤로는 이제 모담초등학교. 그래서 도사 3분 이내에 다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게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매매가가 5억 원이면 34평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3억에서 5억으로 줄이니까 절반 이하로 낮추고 아까 순현금 자산이 9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 4억 3천만 원 정도 남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남는 금액으로 저희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분이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해보지 않았지만 또 사무실도 가까운 집도 현재 거주하는 집도 가까운 쪽에 대방 DMCT라는 오피스텔에 전용 39제곱미터 그러니까 일반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라 신혼부부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을 하고 또 역세권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으로 직 연결된 1281실 오피스텔이 3억 5,500이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오피스텔들이 주택수 규제, 세금 규제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내 거주하는 집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4억 5천까지 거래되던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전용 10평 이상인데 여기가 3억 5,500에 매입이 가능하고요. 월세는 2,135만 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익률은 원룸 오피스텔들은 6%, 7% 수익률이 나오는데 수익률이 좀 떨어지지만 향후에 황금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1.5룸을 선택하면 어떨까 해서 요걸 추천을 드렸고요. 만약에 요걸 선택을 하면 2,135만 원의 월세를 오니까 200만 원씩 금융비용이 나가다가 135만 원의 월세 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냐면 이분이 지금 현금이 없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것도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집을 매각을 한 남는 자금을 5천만 원 정도는 주식 투자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그 다음 비상자금을 위해서 예금이나 CM이자 3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출 없이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보유하게 되면 이제 135만원의 임대소득과 그 다음에 금융이자 소득까지 했을 때는 150만 원 이상의 매월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자녀 교육자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매월 노후연금이나 자녀 교육자금도 대학자금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100만 원 저축을 통해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이용해서 이런 운영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대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조건 이 방법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분의 상황에서는 이 대안이 맞을 수 있다. 아파트 자체로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김포 신도시 아파트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가 돌맞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장의 표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면 자금 측면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매월 200만 원씩의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 플러스 자녀교육장 등 소비비용까지 합산을 한다면은 이분은 매월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담이 크겠죠. 반면에 김포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매월 200만 원 나가던 거를 130만 원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8천만 원 금융자산 투자해서 말 그대로 자산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매월 받는 추가 소득으로 노후 준비 및 자녀 관련 자금까지 준비가 가능하니까 저는 이 방면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건 그냥 투자적인 마인드로 본다면은 서울 아파트 보유가 장점이 많아요. 일단 장점을 볼까요? 일단 서울 아파트는 김포 신도시 아파트 대비 지역적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곡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직장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추후 재건축 이슈나 또 마곡 더그리드 같은 아파트가 고가 분양을 하면 아파트에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역세권 및 한강변 아파트, 그리고 현재는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 김포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10년 내 아파트로 현재보다 주거 환경이 확연하게 개선이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4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일단 주차 여건도 모두 지상 주차를 하고 있고 또 되게 부족해요. 그 다음에 단지 안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신축 아파트, 레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면 벌써 커뮤니티 시설이 다르고 지상에 주차가 없고 지상에 녹지 공간으로 되게 조경도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여건도 초, 중, 고가 다 이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에 보면은 아파트와 기존의 구축, 임대 아파트, 뭐 빌라들 혼재된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교육 여건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 여건이 좀 더 양호한 점도 있습니다. 반면 단점을 보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면 당장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약간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자녀 학교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여건이 좀 불량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포 신도시 아파트는 당연히 김포 신도시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김포 신도시 주변으로 앞으로 제2한강 신도시라든가 뭐 시내폴리스라든가 주택 공급 이슈가 많아요. 그러면 주택 가격 상승이 지금도 가격 제한이 되는데 더 많은 수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비역세권 아파트다 보니까 교통 여건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직장 출퇴근을 도보로 가능하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30분대로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좋기만 한 건 없고 좋거나 나쁜 점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이 필요한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투자 선택했을 때 내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게 합리적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시점 규제가 또 강화가 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